남편과 결혼한 지는 8년이 됐습니다. 신혼 시절에는 남편과 사이가 좋아서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남편이 운영하는 헬스장은 큰 타격을 입었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을 많이 내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저와 싸우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첫 폭행이 있고 난 뒤부터 남편은 고삐가 풀린 것처럼 싸울 때마다 저를 밀치거나 때렸습니다. 최근에는 빚을 갚겠다면서 저의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더니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저를 밀쳤습니다. 저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건 남편이 저를 폭행하는 장면을 6살짜리 아들이 모두 옆에서 봤다는 겁니다. 남편은 놀라서 울고 있는 아들에게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저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매일 집으로 돌아오라면서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정까지 찾아올 것처럼 말하고 있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가정폭력을 겪고 계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걸 가정폭력으로 보는지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폭행 말고도 욕설을 듣는 것도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감정이 격해져서 욕설을 오가다 보면 욕도 가정폭력이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실제로 가정폭력 처벌법에서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실을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욕설로 정신적인 학대를 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가정폭력은 반복이 되고 폭력의 정도도 점점 심해집니다. 네. 그리고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더 이상 동등한 관계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폭력이 있다는 걸 외부에서 알기 어렵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을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사연을 보면 남편이 메시지로 욕설을 하고 또 친정집에 찾아올 것처럼 말해서 사연자분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남편이 참다 못해 집을 나온 사연자님께 계속 연락을 하고 지금 살고 계신 친정집에도 찾아올 것처럼 말해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조치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이혼소송에서의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사상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는 좀 다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가장 먼저 밟아야 할까요? 지금 당장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네. 친권 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과 같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자님이 일단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시면서 다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셔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으시는 게 남편의 접근으로부터 가장 빨리 보호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해자 보호명령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거 이외에 그럼 경찰을 통해서 하는 이제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경우에 경찰에 신고해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 체포 등이 있고 네. 피해자에게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를 인도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 보호명령에서와 같은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경찰이 직접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행 중인 가정폭력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뭐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쉼터로 가거나 의료기관으로 가거나 이런 거 이외에 또 경찰이 해주는 접근금지 조치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이혼 소송에서 같이 진행되는 사전처분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혼 소송에서는 그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사전처분을 내려서 그 임시적인 사항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혼 소송에서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사전처분은 법원의 심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후 임시보호명령을 받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네. 또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사전처분에서처럼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고 이제 복잡한데요. 이제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될 때는 이혼 소송에서 진행되는 접근금지 조치가 있고 뭐 경찰 신고도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혼 소송도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거 이외에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자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게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도 가능할까요? 네, 이 사연에서 남편분이 아들 앞에서 사연자님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아들을 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네. 아동학대를 이유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시라면 이혼소송에서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거, 그러니까 자녀를 때린 게 아니라 배우자를 때린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응급조치 또 이혼소송에서의 사전처분, 민법상의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다급한 경우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그거 이외에 현재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의 응급조치 그리고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에서의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